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 대 보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패를 기록하고 있지만 팬들과 구단 내부에서는 경기력에 대한 의문의 시선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력에 대한 의문의 시선이 심한 편입니다. 일각에서는 더리우트의 기용을 왜 망설이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더리우트도 슈퍼컵 이후로 폼이 하락세라는 점은 생각해야 하고 애초에 센터백 뎁스의 부족으로 인해 센터백 조합을 여러 가지 실험하기도 어렵습니다. 노이어가 결장합니다. 보훔이 빠르게 공을 앞으로 보내면서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불안을 공략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는 매 경기 멀티 실점을 기록할 정도로 상대의 공격에 거의 대응이 안 됩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한두 골 정도를 실점한다고 하더라도 5골 이상의 화력을 투사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승점 3점을 가져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풀바, 오셉, 에세르, 투투, 슐로터백, 푸아르탱이 결장합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승리와 우버를 예상하는 경기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력에는 아직 의문부호가 있지만 보훔을 상대로는 화력을 그 이상으로 투사하면서 승점 3점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케인이 보여주고 있는 폼도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무리 불안해도 바이에른 뮌헨은 바이에른 뮌헨일 것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도르트문트 대 볼프스부르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300을 기용했지만 오히려 중원이 삭제되면서 패배했습니다. 초반 리그에서의 무패 행진은 이어지고 있지만 팬들의 경기력에 대한 불만은 상당한 상태입니다. 주중 경기 리스크와 언더독 운영을 잘하는 볼프스부르크를 상대로 쥘레와 훅멜스의 기동력이 버텨줄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쥘레는 지난 경기 PK를 내주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웨니에, 듀랑빌, 오레이, 다비처, 볼프가 결장합니다. 점유율을 낮추는 경기에서 강한 편입니다. 호펜하임과의 경기에서는 점유율을 이겼지만 결과는 패배였고 지난 경기에서는 우니온에게 점유율을 줬지만 2대1로 이겼습니다. 중원을 공격적으로는 잘 쓰지 못하는 코바치, 감독의 특성상 선수비 마이너스 후역습 상황에서 오히려 강한 편입니다. 도르트문트를 상대로도 점유율을 1차적으로 줄 확률이 높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피셔, 은메차, 라크로이스가 결장합니다. 도르트문트의 현재 상황과 볼프스부르크의 언더독 운영의 능숙함을 생각하면 승무패는 패스하고 오버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나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도르트문트 수비진의 기동성은 상당한 약점이고 테르지치 감독의 높은 라인 운영까지 더해지면서 생각보다 어려운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유베를린 대 호펜하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펜하임이 공중볼에서 강한 편은 아니라 유니온 베를린의 특성인 뚝배기가 잘 통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문제는 중앙의 코어 라인이 약해지면서 상당히 중원을 잘 쓰는 팀에게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어의 약화가 최근 5경기에서 실점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점에도 영향을 미쳤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호펜하임의 중원을 거친 공격에 고전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점 캐디라, 쉐퍼, 델, 볼란트, 노그가 결장합니다. 여전히 수비적인 난조는 있고 경합 상황에서 아주 좋지는 않지만 밀리는 경기를 뒷심을 발휘해서 뒤집는 화력이 상당합니다. 중원을 거치는 공격에서 그릴리치가 수행하는 역할이 상당하다는 평가입니다. 앞서 언급한 공중볼에서의 약점 때문에 실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이를 상회하는 공격력은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쿤테, 가이거, 존이 결장합니다. 5번은 1순위로 선택해야 하는 픽입니다. 유니온 베를린의 공중볼 스킬과 호펜하임의 중원 모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정교함에 있어서는 역시 직선적인 쪽보다는 정교하게 움직이는 팀에게 더 점수를 줄 수밖에 없고 실제로 호펜하임이 최근 3경기에서 모두 3골을 넣는 등 화력에서 수 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는 분명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글라트바흐 대 라이프치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이프치히를 홈에서 만났던 최근 두 경기에서는 모두 3골을 넣으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기들에서 활약했던 호프만과 엠볼로가 이미 떠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박스 안에서 불안한 수비가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실점 확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지난 시즌보다도 메넨글라트바흐의 전력과 수비는 더 떨어졌다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라이너,
옴닌, 크방파라가 결장합니다. 주중 경기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시마칸과 포르스베리 등 공격에서 필요한 선수들을 풀타임 출전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쓰는 웨넨글라트바흐 중원을 양상으로 메워버릴 수 있는 등 미드필더, 숫자 싸움에서는 우위에 있을 것입니다. 이미 같은 양상의 바이언을 슈퍼컵에서 5대0으로 완파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이다라, 비시아도, 오르반, 울모, 클로스터만이 결장합니다.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기대합니다. 웨넨글라트바흐가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호성적을 냈을 때 주역이었던 선수들이 팀을 다수 떠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중원 싸움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라이프치히가 숫자 싸움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주도권 싸움에서 라이프치히가 우세한 흐름을 보이면서 상대의 불안한 박스 수비를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아우크스 대 마인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습 상황에서의 날카로움은 바이언이나 여타 다른 팀들도 무서워하는 편입니다. 드리블 성공률이 낮은 팀이라서 압박이 강한 팀들을 상대로는 꼼짝도 못하지만 마인츠가 올 시즌에는 경합 상황에서 너무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수비력은 늘 약점이라고 지적을 받는 팀이기 때문에 경기가 혼전이 될 가능성은 늘 열어두어야 하지만 화력을 집중시키는 것 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쿠가와 프란베르거, 미첼, 옥스포드, 한강가, 휘트너가 결장합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패했는데 올 시즌 경합 상황에서 매우 좋지 못한 상황이라 개인 능력이 좋은 슈투트가르트를 잡아내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였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경합 상황에서의 난조로 인해 주도권을 잡는 것 자체도 쉽지 않고 전방에서의 영향력도 상당히 떨어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스치, 브루카르, 비드머, 울센, 웨이퍼, 부다가 결장합니다. 아우크스부르크가 이길 수도 있는 경기라고 봅니다. 마인츠의 경합 상황 난조로 인해 공수가 모두 난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감안하면 아우크스부르크의 역습 저지에 상당한 애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우크스부르크도 늘 혼전으로 경기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경기는 베르더 브레멘 대 쾰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그 12위 대 16위의 맞대결입니다. 리그 초반이기에 현재의 순위는 경기력과 크게 연관이 있다고 보기 힘든 지표입니다. 양팀 모두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확실한 건 쾰른보다 브레멘이 확실히 상황은 좋은 상태입니다. 저득점 경기 속 브레멘의 신승으로 보여집니다. 쾰른은 득점에 관여할 재능 있는 선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치명적 약점입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브레멘이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기이며 강하게 물어도 좋을 경기로 예상됩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